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여보세요? 대범이 형, 그래. 왜 전화를 한 번에 안 받네? 아, 잘못 눌렀어. 방금 미안해. 거절한 것 같은데 방금. 아니야.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의 이 같은 얘기를 매주 하는 것 같긴 한데 오늘 결국엔 남자농구까지도 종료 선언을 했네요. 그렇지. 아침에 이제 이사회 했는데 뭐 남은 시즌은 안 하는 걸로. 네.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 네. 뭐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하고 있고 또 계약도 연기됐고 또 WKBL 코보까지 결정을 했으니까 뭐 남자농구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그렇군요. 혹시 뭐 선수들이나 구단 관계자들 어떤 반응 같은 것도 들어보셨어요? 구단도 사실 반응이 좀 달랐어 다들. 몇몇 팀들은 강행하자, 몇몇 팀들은 쉬자. 이게 뭐 성적 때문에 그렇게 엇갈린 건 아니고 다들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결정에 대해서 약간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있었고 이제 앞으로 정리할 게 태산이지. 네. 선수들도 좀 아쉬워하고 왜냐면 여태까지 기다렸잖아. 네. 한 달 동안 외국 선수들도 집에 안 가고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다들 아쉬워하고 또 씁쓸해하고 시즌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바람에 이제 정리해야 될 게 많이 생겼지. 뭐 스폰서도 그렇겠지만 그러네요. FA도 그렇고 또 감독 계약이 끝나는 것도 있어. 그렇군요. 뭐 예를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유재학 감독의 계약도 끝나는데 과연 유재학 감독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또 창원 현재 감독도 끝나는데 과연 LG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너무 빨리 이슈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봐야겠지. 사실 뭐 이거 조기 종료 남자농구 된 것만 해도 한 회 분량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MVP 어떻게 해요? 그건 좀 더 보자. 어쨌든 기자 투표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뭐 허훈 선수가 될지 6위잖아 KT가 공식적으로는. 허훈 선수가 될지 아니면은 정규리그 공동 1위 팀인 DB에서 뭐 김병규 선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지. 나는 개인적으로는 허훈 선수 쪽에 마음이 많이 기우는데 이건 또 우리 다음 회 분량을 위해서 남겨놓자고. 각 부문별 시상은 또 하는 거죠? 하긴 해야지. 시상식은 안 열리겠지만 그래도 정해놓지는 않을까 싶어. 그러면 오늘 회심에 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돈 얘기. 일단은 조기 종료도 있고 고통 분담 한다고 뭐 이렇게 각자 기부도 하고 뭐 자발적으로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NBA도 그렇고 있는데 일단 NBA가 지금 이 조기 종료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급여를 좀 제대로 못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게 일단 21일 날 ESPN 통해서 나왔는데 그 NBA는 이제 선수 급여를 월 2번씩 1년에 24번 체크해주거든. 근데 4월에 첫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가고 4월에 두 번째 급여가 이제 캔슬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 90% 정도밖에 안 나올 거다. 근데 계약서를 봐도 뭐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뭐 이런 거 이유로 이제 안 줄 수도 있다고 나와 있거든. 그 선수들한테도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전액 삭감은 아니고 90% 정도 줄 것 같아. 좋은 직장이지. 그 NBA는 거대한 자본들과 그 스폰서십이나 뭐 어쨌든 돈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뭐 규모도 그렇게 큰데 이게 선수 연봉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분담을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당장 어렵다기보다는 일단 농구공이 굴러가야 수입이 생기는데 지금은 돈이 안 들어오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대비하는 느낌이고 난 NBA 그 사무국이나 선수들보다는 구단이 좀 이제 위태로워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당장 이대로 시즌이 끝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구단들 보니까 주 4일 뭐 근무, 재택근무로 바뀌는 것도 있고 또 이거에 맞춰가지고 급여를 재조정하는 것도 있어 벌써부터. NBA 구단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일본 기업 이상으로 많거든. 100명 넘어. 그러니까 뭐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도 뭐 임원들 월급을 20% 삭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마 사태가 길어지면 몇몇 구단들은 직원 정리 피하지 못할 것 같아. 옛날에도 뭐 시애틀이라든지 샬럿이라든지 직원들 대량으로 감축한 경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마 이 사태가 길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연금이라든지 연봉이 삭감되거나 해고가 되거나 그런 곳이 나올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NBA가 좀 더 돈을 마련해둬야겠지. 그러면 아까 그 월에 2번씩 총 1년에 24번 지급을 받는다고 했는데 선수 연봉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받아요 선수들은? 그 선수 셀러리가 정해져 있잖아. 이제 이거를 시즌 중에 근무 기간을 183일 정도로 보거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24번 쪼개가지고 주는 거야. 수표로 받는 경우가 많고 근데 뭐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월급 단위로 생각하는데 이 선수들은 이제 월 2회씩 나오고 있지. 2주에 한 번씩 받는 거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2주에 한 번씩 몇 억씩 들어온다 생각해봐. 아니 뭐 축구도 주급으로 따지니까 그 선수들한테는 이런 체계가 익숙할 것 같긴 한데 근무 기간이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183일을 카운트를 해서 그거를 프리시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거를 1년 그냥 총 연봉으로 환산을 하고 시즌이 돌아가지 않는 기간에도
경우에도 2주에 한 번씩 계속 수표로 받는다. 그렇지. 팀에 소속돼 있는 이상은. 네. 실수령액 또 이 세금도 많잖아요, 운동선수들. 얘네 장난 아니야. 도둑놈들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보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뭐 그런 말 유명하잖아.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죽음과 세금과 입국 심사를 피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얘네들 보면은 44%밖에 못 받아 실수령액이 보면은. 44%를 떼는 것도 아니고 44%만 받는다. 그러니까 미국은 보면 연방세가 일단 나가고 나라에 내는 거, 네. 그 스테이트 텍스라고 있어 주에다 내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걸 크리스 폴 예를 찾아보니까 네. 크리스 폴이 연방세로 1,400만 달러를 내고 네. 스테이트 텍스로 87만 달러를 내. 아, 스테판 커리가 더 하더라고. 스테판 네. 커리 보니까 2017, 2018 시즌에 연봉이 3,468만 달러였거든. 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433억이야. 대박이잖아. 근데 나라에다가 내는 연방세가 145억. 캘리포니아 주에다 내는 게 51억. 에이전트 수수료가 11억. 수수료도 있지 또. 여기에 골 때리는 게 저크 텍스라고 있거든. 그게 뭐예요? 저크 텍스라고 해서 12억을 내는데 네.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좋을까? 저크라는 게 선수, 이제 네. 운동 선수를 뜻하는 단어거든. 네, 뭐 기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 네. 선수가 내는 세금 정도로 보면 돼. 예를 들어서 뭐 르브론 제임스가 시카고에서 뛰면은 일리노이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고 뉴욕에서 뛰면 뉴욕에서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주에서 돈을 벌잖아? 그럼 그 도시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 30개 구단 원정을 다닌다면 30개 구단에다가 일일이 그 도시에서 뛰면서 벌어든 수당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지. 진짜? NBA 선수들은 다 그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프로 선수들 다 그래, 미국은. 그렇죠. 프로 선수들 NBA뿐만 아니라. 그 야구도 그렇고 야구는 얘가 작년 좀 송재우 씨라고 이제 추신수 선수 에이전트가 있잖아. 송재우 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에 추신수가 올스타가 돼가지고 워싱턴에서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 올스타로서 워싱턴에서 벌어진 출전 수당에 대한 세금을 워싱턴에 내는 거야. 그 프리시즌도 그렇고 이벤트 경기 다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커리 같은 경우는 유타에서 시즌 중에 2번 뛰었는데 유타에서 2경기 뛴 거에 대한 세금은 5천만 원 냈고 미네소타에서 2경기 뛰었는데 미네소타가 조금 더 세금이 높더라고. 2경기 뛰었는데 1억을 냈어. 맞아요. 미국은 주별로 세율이 또 다르니까 다. 그러니까 도둑놈들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일일이 그 선수들한테 청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미국 IRS가 워낙 또 깐깐하고 철저하잖아. 게다가 얘네들은 정말로 잘 알려진 고액 연봉자들이고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테토쿤보, 크리스 폴, 조엘 엠비드 뭐 그런 애들은 150억은 낸다고 봐야 돼. 세금으로. 그걸 감안해서 연봉이 책정되겠네요, 그러면. 그치. 그래서 신인 선수들한테 너네 처음 연봉 받는 거 보고 놀라지 말라고 얘기를 한대. 하도 떼가는 게 많으니까. 높게 책정해서. 그러니까 또 이게 실수령이 들어오잖아? 네. 이걸 다 갖는 게 아니야. 그럼 개인 트레이너 줘야 되지. 그렇죠. 조리사 줘야 되지. 그건 또 구단들 트레이너 있잖아. 구단에서 정식으로 고용한 뭐 클럽하우스의 트레이너라든지 청소부라든지 이런 분들 팁을 또 걷어서 내는 구단이 있어. 팁? 그것도 엠빵으로 하는구나. 엠빵으로 할 때가 많대. 그러니까 엠빵인데 슈퍼스타는 좀 더 내고. 그렇죠. 그래야죠. 저연체 선수들은 좀 덜 내고. 많이 먹는 선수들은 또 많이 내고 그래야죠. 그런 식으로 팁으로 좀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구단들 선수들이 좀 특히 더 챙기는 거야. 이런 분들을. 얘네 이분들은 팁 수입도 엄청난데 그걸 못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단순히 근로소득자로 비유하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지방세도 내고 거기에 이제 계속 뭐 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더. 그렇지. 그러니까 저연봉 선수들은 진짜 힘든 거지. 그죠. 많이 떼가고 또 게다가 그래서 선수들 보면 자선단체 많이 만들잖아. 이게 세금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 그렇죠. 반대로 선수 입장에서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시스템 좀 잘 됐다고 봐 나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몰아간 면도 있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들 기부를 하고 있고 또 아끼지 않는 거고. 나는 좀 적절하게 시스템 잘 만들어졌는데 단 하나 이제 내가 NBA 선수라면은 저크 텍스라고 그건 좀 억울할 것 같아. 좀 아깝겠네요. 낼 거 다 내고 있는데 선수라고 또 이제 원정 갈 때마다 또 내니까. 그렇지. 그래서 선수들 중에서는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걷거든, 소득세를. 그러니까 주에서 내는 세금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플로리다주 가는 선수들도 있다 그러고. 다음에 토론토 같은 경우는 세금도 많고 환율도 높으니까 외국에서 뛰는 느낌 난다고 말하는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미국도 우리 또 직구 같은 거 해보면 델라웨어 이런 데는 이제 주세가 좀 없어가지고 뭐 아무튼 거기 통해서 이제 배대지 통해서 이렇게 직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의 원정을 가면은 뭔가 이렇게 세율이 다르니까 떼가는 게 적고 막 그런 게 다 지금 복잡하게 다 얽혀 있네요. 그러니까 고액 연봉일수록 이런 주세도 그렇고 이 저크 텍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가져가니까 사실 허탈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예전에 되게 웃긴 걸 봤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발표된 연봉은 1위였는데 실수령액은 3위인 거야. 왜냐면 캘리포니아주도 세금을 엄청 떼가다 보니까
그래서 실수령액은 결국엔 조 존슨이 제일 많이 받은 걸로 그렇게 기록이 나온 적도 있었어. 오히려 연봉은 높은데 LA에서 뛰니까 워낙 많이 떼어서 그렇지. 3위로 내려간다. 또 높은 거네. 자, 그렇지, 그러면 에이전트 아까 금액으로 볼 때는 꽤 컸는데 이게 뭐 에이전트들은 어떻게 금액을 해요? 그 에이전트는 법적으로 보면 3%에서 4% 가져가거든. 근데 이게 연봉에? 이적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즌 중에 연봉으로 매 시즌 그냥. 그 선수가 이제 연봉에서뿐만 아니라 뭐 광고 계획을 땄을 때도 그렇고 다. 이 에이전트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금액에서는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거지. 이게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고 4%가 5%못 넘게 돼 있어. 그래도 뭐 커리 에이전트 정도면 11억 가져가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에이전트들 받는 돈이 세전 금액이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본인들이 세금도 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더라고. 에이전트들도 다 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스테이트세 뭐 자크텍스 빼고는 다 빼는 거. 프로 선수들만 떼는 거고. 그래요? 에이전트는 대신에 NBA 선수협회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 그래요? 등록비라고 하지. 근데 이것도 선수를 몇 명 데리고 있냐에 따라 달라. 5명 이하도 있겠고 10명 이상도 있잖아. 네. 그 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수협회에다 내는 세금도 달라. 그 슈퍼스타냐 아니냐가 아니라 인원수로 하는 거예요? 그치. 사실상 근데 뭐 르브론 제임스 정도 데리고 있는 에이전트면은 리치 폴이라고 있잖아. 네. 그 리치 폴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선수 데리고 있는 선수가 굉장히 많아. 그렇죠. 르브론 제임스를 보고 따라오는 선수도 많을 거고. 네. 자연스럽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하긴 슈퍼스타 신입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선수 한 명 못 구해가지고 빌빌대다 끝날 때도 있고. 슈퍼스타 한 명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더 인원 풀이 커질 테니까 이 에이전트가 내는 세금도 훨씬 또 커지겠네요. 파도 타기 하고 가는 거지. 1천 매기처럼 해가지고. 그렇죠. 계속 1천이 늘어나는 거지. 또 르브론도 템퍼링하고 또 할 테니까. 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말 큰일 난다. 형은 에이전트 할 생각 없어요? 야, 에이전트가 지금 등록된 에이전트 3분의 1이 무일푼이래. NBA는. NBA. 경쟁이 진짜 치열한 거야. 이건 에이전트 매년 시험 보는 사람이 190 몇 명인데 통과하는 사람이 그중에 반도 안 되고 그 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진짜 경쟁이 빡센 거지. 왜냐면 NBA도 사실 네트워크거든. 형 네트워크 있잖아요. 아니 거기 개뿔. 왜 저번에 뭐 아는 사람 있다고 워싱턴이었나? 어디였지? 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거기서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변호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맞아.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 네, 그렇죠. 또 국내 에이전트도 아직 상황이 안 좋은데 내가 어딜 가겠냐. 나같이 또 이제 너무 착해가지고 협상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어. 일단은 협상을 못하는 건 알겠는데 착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너무 착해서 설득을 못해. 내가 뜯어내지 못해. 네, 독설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사실 더 중요한 거는 KBL이 이제 중단된 이슈가 더 크긴 했는데 그거는 각 부문 시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 그렇게 하면서 정돈이 되면 다시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 요 돈 얘기가 일단 그 기부나 뭐 그런 자선 단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요걸 좀 잘 정리해가지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얘기도 하자. ESPN에서 이제 기사 하나 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이게 가상으로 이제 MVP 투표를 했는데 기자들 ESPN 기자들이 아테토쿤보가 1위더라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데 좀 그렇더라. 왜요? 형 LA 팬이라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인정하는데 내 마음속 MVP는 르브론이 아닐까. 그래요. 저는 신인상이 더 궁금해요. 그치. MVP 그 얘기도 나중에 다음에 한번 해보지. 그러죠. NBA까지 종료되기 전에 열심히 파봅시다. 우리 여름까지 존나 버텨야 돼. 네, 알겠습니다. 좀 그만해. 알았어요. 또 전화 드릴게요. 그래, 잘 살아. 네, 잘 살아. 인사금.